네, 울랄라 빡두컬 TV. 베베TV. 네, 에서 어린이 경제신문을, 어린이 경제신문 2021년 9월 1일자 신문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주연 나와주세요. 당부와 복리. 이 장면에 나오는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총액에 또 이자가 붙는 금리다. 금리가 10%라면 첫 해에 100원에 10원의 이자가 붙어 110원이 된다. 다음 해 이자는 110원의 10%인 11원이 돼 원금이 121원으로 늘어난다. 그 다음 해 이자는 121원의 10%인 11.1원 계속 불어난다. 이에 비해 달리는 정해진 금리만 붙는다. 횟수와 관계없이 1,100원에 10%인 10원만 불어난다. 이게 달리다. 당연히 예금은 복리, 대출, 달리가 유리하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예금은 달리, 대출은 복리가 더 많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보자. 한국인 악당이 30년 전에 갖고 간 돈 500만 원은 지금 어디로 불어났을까? 와, 정말요. 달리와 복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저축한 거는 이자가 많이 붙지 않는 단리, 대출을 많이 받는 거는 복리로 그 이자가 많이 불어나는 거, 그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이걸 보니까, 네. 와, 이렇게 지금 원금이 110원에서 10%인 121원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121원에 10%인 12.1원이 계속해서 불어난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네. 복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잘 정말요? 모르겠네요. 네. 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을 네, 남겨주세요. 네, 복리에 대한 이야기 맞고요. 네. 단리는 정해진 금리만 듣는다고 해서 복리와 같지만 120원, 130원 횟수에 상관없이 처음 100원에 10%인 10원만 불어나는 게 달리라고 합니다. 네. 총액 200554 537 6232원. 원금 500만원, 복리 66%, 30년을 계산을 하면 2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불어나요. 실제로 드라마에서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고, 악당은 금액이 너무 크니까 큰소리 분소리 없이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복리 계산식을 봅시다. 복리 계산식은 원금 5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66이다. 여기서 0.66은 뭘 가리키냐면요. 금리, 즉 이자율 30% 곱은 돈을 빌린 횟수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명목금리, 실질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이렇게 4개의 종류의 금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울랄라님, 여기에서 명목금리가 이 4개 중에 들어본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몰라요. 이 경제 관념이 없어서 그래서 다 아는 지인이 네. 어린이 경제신문을 봐라 해서 지금 그래서 어린이 경제신문을 보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 어린이 경제신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제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금리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가장 널리 알려지고 누구나 잘 아는 금리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있고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대가로 금액의 1년치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금금리예요. 예금금리가 뭐라고요?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거. 1년치. 이게 네. 그러고요. 예금금리라고 합니다. 네. 바로 대출금리는 뭐냐면 돈을 빌린 후 그 대가로 은행에 내야 하는 것을 대출금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가운데에서 대출금리가 조금 더 가격이 더 높다고 하고요. 이를 경제뉴스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차이라고 한대요. 근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말하면서 이게 바로 이윤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은행은 돈을 싸게 빌려서 좀 더 비싸게 판매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리라는 것은 원금에만 적용하는 금리를 단리라고 합니다. 원금에만 적용하는 금리,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붙은 것을 원금으로 다시 해서 이자가 붙는 금리가 복리라고 합니다. 예금금리는 예금, 즉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 거기에 적용하는 금리가 예금금리라고 합니다. 너무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것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저도요. 네, 그런데 정확히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반복. 그런가요? 네. 금리는 우리 경제활동에 직접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과 방송에서는 매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있게 보도를 한다고 해요. 이런 기준금리는 국가 경제는 물론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 증권시장, 부동산 등 어디로 이동을 하면서 환율이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도 금리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예금과 대출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때도 이 금리가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잠깐 네. 여기 금리를 보니까요. 아까 금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금리 중에서도 기준금리 아까 이야기하였잖아요. 네, 맞아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매달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 이게 기준금리라고 한답니다. 연봉은 한 회사나 기관 내에서 일하며 한 해 동안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속하고 연봉을 주 단위로 받으면 주금, 월 단위로 받으면 월급이에요. 예를 들어 손흥민의 주급은 약 3억 1,600만 원, 연봉은 164억 정도입니다. 그럼 연봉이라는 용어 대신 적합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연봉이요? 네.
아마도 소득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소득에는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등 약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 돈을 합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 손님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빨리 해, 누나. 빨리 알려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수는 노동의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는 고용주하고 계약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 급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임금, 봉급, 월급, 연봉 등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무원이 받는 급여를 특별히 강조해서 표현하는 용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이 받는 월급을 정리한 표를 봉급 명세표라고 부른대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부르냐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이 이런 뜻이 담겨 있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봉사라는 의미에서. 맞아요. 그래서 추가로 더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너스. 마지막으로 스톡 옵션이 있는데 일단 기업이 임직원한테 약간 자기 회사 주식을 조금 그거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인재를 오랫동안 자기 회사에 유지하기 위해서 네.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는 원유 가격 원유에 대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유 정책으로 공급 가격을 정하는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의 기본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맞아요. 거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된다. 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이론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서로 합의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균형이 바로 가격입니다. 그죠? 네. 이런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네. 잘 알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 지금 독특한 원유 가격 연동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책으로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최근 논의가 치열한 상품이 원유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원유가 네. 그런데 이걸 가공해서 네. 우유도 만들고 분유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유제품을 만듭니다. 즉 원유의 특성, 그러니까 젖소가 그냥 짜낸 젖 자체가 원래 원유인데 송아지를 키우고 원유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네. 빨라도 1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절이나 유행에 따라 매일 변하는데 네. 생물인 젖소로부터 짜내는 특성상 일단 소를 기르면 매일 일정한 양을 생산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유는 쉽게 상해서 오래 보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에 맡겨 가공하지 않으면 팔 수도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유는 알았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네.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사실상 무리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수요와 가격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힘든 것이 네. 낙농업자의 상황이라고 그럼 합니다. 우리 빠꾸걸님이 정부는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여기 맞나요? 네네. 정리하면 원유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사실상 무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수요의 가격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힘든 것이 낙농업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이유로 원유 가격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낙농업자와 가공협회, 전문가, 소비자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원유 생산 비용과 물가 상승 등을 바탕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해서 공급을 안정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원유 가격 연동제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아니라 공급자의 관점을 기본으로 삼아 가격을 임의로 결정을 해요. 원유의 특성 때문이죠. 하지만 이 원유 가격 연동제 개선 반영을 두고 대립이 치열해요. 낙농업에는 생산비가 올라서 원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 반대로 원유를 가공하는 기업들은 유제품 소비가 줄어서 원유를 싸도 쓸 데가 없다며 나섰습니다. 정부는 수요와 가격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공감하는 쪽입니다. 이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낙농업계와 가공업의 입장 차이는 큽니다. 원유 가격은 우유뿐만 아니라 빵, 과자, 분유 등 국민 일상 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와, 그렇구나. 정책으로 공급 가격을 정하는 원유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이런 정책에 의해서 네. 원유가 조절된다라는 게 잘 몰랐었던 걸 알게 맞아요. 되었네요. 네. 네, 우리 빡두걸님 오늘 네. 경제신문을 읽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네.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방금 전에 원유 이야기도 인상이 깊었지만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금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금리 관한 네, 거요? 왜냐면 네네. 제가 평소에 금리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예전에 제로 금리라는 것이 아하. 봤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몰랐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개념과 또 금리에는 이제 단리금리와 이제 단리금리랑 이제 복리금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좀 더 경제에 대해서 박식해진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을 통해서 좀 더 경제가 저한테 가깝게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경제보다는 이렇게 쉽게 어린이 경제신문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경제관념, 경제교육을 가정에서도 이렇게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빡두걸님과 함께 울랄라님 또 주연주연님 수관님
아니에요. 네네. 네. 우리 한 분 친구는 무명으로 나왔습니다. 네. 무명 친구님. 네. 배소리 같은 오소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을 베베 클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베베 TV입니다. 아, 별로라고 베베인가요? 진짜 별로. 네, 별로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잡음 괜찮은데. 이해해주세요. 오늘의 경제신문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주세요. 구독, 사랑은? 구독, 아니죠. 댓글과 좋아요. 아, 여기서 그만해요. 댓글과 좋아요는 이웃이다. 사랑입니다.